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콜릿 케이크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지금 화면에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 다음 화면에 나오는 준비 과정이 있어요. 뭐 오븐을 미리 예열을 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계량에 필요한 과정들을 제가 설명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고 이대로 일단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해 놓으시면 케이크 만드는데 훨씬 더 공정이 수월해집니다. 자, 화면에서 일단 냄비에다 물을 올려서 가열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계란을 풀어주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안 가르쳐 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안 해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저 계란을 중탕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계란이 아무래도 우리가 물 같은 경우에도 설탕을 그냥 녹인다고 생각하면 찬물보다는 가열을 한 따뜻한 물에 설탕이 잘 녹죠. 계란도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란이 아무래도 차가운 상태보다는 온도가 올라갔을 때 설탕이 훨씬 더 빨리 잘 녹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설탕이 덜 녹게 되면은 거품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케이크 시트가 폭신폭신하게 구워지지가 않고 높이가 굉장히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계로 굉장히 큰 기계로 믹서로 돌릴 때는 상관이 없지만 가정용 핸드믹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엄청난 대용량 믹서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중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탕도 한꺼번에 많이 넣어도 올라오긴 올라오는데요. 이 올라오는 정도를 잘 모르시는 초보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탕은 되도록이면 나눠서 좀 더 빨리 녹을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밑에 물을 가열을 해서 계란 온도가 직접 불에 닿으면 계란이 익잖아요. 계란이 익어버리기 때문에 계란이 익지 않도록 물을 끓여가면서 간접적으로 열을 받아서 계란 온도가 올라갈 수 있게 중탕을 해서 저렇게 거품을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보다 계란이 이게 계란 입자 사이사이에 거품이 들어가면서 그 사이에 설탕이 자리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 계란 색깔보다 점점 더 연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는 계속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잘 안 되겠지만 나중에 멈춰서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해보면 계란의 색깔이 굉장히 흐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계란 반죽 자체에도 굉장히 반죽이 밀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 계란 사이사이에 핸드믹서로 거품을 만들어주면서 그 거품 사이로 설탕이 들어가서 그게 오븐의 뜨거운 열이 만났을 때 그 거품이 꺼지지 않고 잘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지금 하는 공정이 대신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 중탕을 해서 올릴 필요가 없이 계란 온도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믹싱볼을 옆으로 내려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가열한다고 해서 설탕이 더 잘 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거품이 충분히 올라올 때까지 계속 해주죠. 지금 가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기 인덕션은 끈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온도를 이렇게 뜨겁게 데워주면서 계란 거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휘퍼 자국이 어느 순간 같은 액체 상태여도 밀도가 높아지면서 휘퍼가 움직이는 자국이 그대로 남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주르륵 흐르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를 때는 중간중간에 핸드믹서를 꺼서 거품 정도를 확인을 하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를 이제 확인하면서 만드는 게 아무래도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줄어들게 만들겠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네, 이렇게 계속 믹싱볼을 돌려가면서
네, 거품이 전체적으로 잘 올라오게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한 중간 정도 속도로 계속 돌려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거품이 지금 맨 처음보다는 굉장히 많이 밀도가 높아진 걸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한번 확인하려고 멈춘 것 같은데 물은 지금 네, 아까 팔팔 끓다가 멈춰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저 상태로 미리 계량을 해놓은 우유하고 버터를 이제 녹여서 온도를 좀 높여줄 거고요. 다음 아직도 지금 거품이 더 올라왔기 때문에 물에서 내려서 중탕불을 밖으로 빼서 그 다음에 지금 계란을 계속 거품을 내주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세요. 제가 지금 다른 이전 동영상과는 달리 요거는 편집을 많이 안 했는데요. 요걸 보면서 따라 하시면은 아마 케이크시트는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휘퍼를 여기저기 돌려가면서 거품하고 그 설탕하고가 골고루 잘 섞일 수 있게끔 저기 지금 보면 이렇게 자국이 이렇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화면에 지나갔는데 네, 저거를 확인을 하면 이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고 네, 여기서부터 너무 많이 올리면 또 오버휘핑이 돼서 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게 따라오는 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잘 모르실 수밖에 없죠. 뭐 베이킹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한 두세 번 정도만 만들어 봐도 이 카스텔라, 그러니까 제누아즈라고 하는 이 케이크 시트 만드는 방법을 어느 정도는 익힐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위, 아래, 옆에, 가운데 골고루 잘 섞일 수 있게끔 지금 휘퍼로 돌아가면서 네, 계속 거품을 내주고 있죠.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을 한번 재봤는데 보통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0분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시계를 보고 이제 거품을 돌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올 수 있겠죠. 뭐 이거는 당연히 그 핸드믹서를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 상태를 보고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기 지금 제일 마지막에 떨어지는 그 계란 거품이 거의 그 자국이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떨어지는 속도 자체도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이렇게 믹싱볼에 제가 기대고 지금 떨어지는 반죽 상태를 보라고 화면에 찍었는데 거의 지금 뭐 뚝뚝뚝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굉장히 천천히. 그럼 이 상태가 끝이 아니라 이제 커다랗게 기포 사이사이가 이렇게 좀그 이렇게 기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대로 하면. 그러니까 그 핸드믹서 집에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가장 낮은 온도로 낮은 온도가 아니라 낮은 속도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계란 거품에 있는 그 큰 기포들을 제거를 한다고 생각해서 한 1분 정도 이렇게 믹싱을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녹여놨던 버터하고 계란을 네, 중탕한 거를 꺼내 온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미리 계량해 놓은 코코아하고 밀가루를 한 3회에 걸쳐서 나눠서 넣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넣게 되면은 가루가 뭉치거든요. 네, 그러면은 케이크 시트가 뻑뻑해지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루는 네, 자신이 없으면 한 4번에 나눠 놓으셔도 되는데요. 보통 한 3회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유하고 버터를 중탕해 놓은 그 볼을 옆에다가 놔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코코아하고 밀가루 채친 거하고 계란을 골고루 잘 섞어주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살살 섞되 바닥에서부터 그 스패츌라를 끌어올리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가루는 액체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 올려서 잘 섞일 수 있게. 그 다음에 그 우유하고 버터가 녹인 중탕한 그 볼에다가 저 반죽을 한 2번 정도를 떠서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 당연하게도 이 버터하고 우유는 지방이 있고 지방 성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른자 그러니까 계란하고 그다음에 밀가루가 섞인 건 아무래도 수분이 높기 때문에 물하고 기름하고 부어버리면 분리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걸 미리 섞어주는 것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루류를 다시 한번 체를 쳐서요. 네, 골고루 잘 섞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방금 섞은 그 네, 혼합물을 저기다가 이제 살살 붓습니다. 이것도 한 3회에 나눠서 넣는데요. 맨 처음에는 저렇게 가루가 골고루 잘 섞이게. 그래서 역시나 이제 버터 아무래도 지방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수분하고 이거를 한꺼번에 부어버리면 훨씬 더 분리가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되도록이면은 가급적이면은 3회, 최소 3회는 나눠서 넣어주셔야지 분리가 안 돼요. 볼륨이 죽지 않도록 저렇게 살살 섞어주고 있죠. 그래서 아까랑 같은 요령으로 바닥에서부터 그 깔려있는 가루가 네, 잘 섞이도록 저렇게 섞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밀가루하고 코코아가 섞인 거를 체에 잘 쳐서요. 계란 반죽에다 이제 잘 섞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저 코코아에도 좀 지방이 많기 때문에 좀 멍울이 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체에다 비벼가지고 멍울진 걸 탁탁 다 떨어서 그 계란 반죽에다 섞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섞어놨던 그 중탕한 그 액상 있죠? 그것을 저기다가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루하고 그 다음에 계란하고 그 다음에 또 밀가루하고 코코아 섞인 가루들이 골고루 잘 섞이게끔 이제 바닥에서부터 쓸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날가루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잘 섞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오븐 안에 들어가면 날가루가 알아서 수분하고 흡수가 돼가지고 익히는 게 아니고 익혀지는 게 아니고 가루가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섞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가 안 되고 지금 아주 잘 섞였죠.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쓸어 올리듯이 네, 이렇게 해서 과자 반죽하고는 케이크 시트는 반죽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에서부터 충분히 쓸어 올려주세요. 그래서 벽에 붙어 있는 반죽들도 골고루 잘 섞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유산지를 깔면 저 계란 거품이 힘이 없기 때문에 빨리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유산지를 꼭 깔아 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네, 저렇게 반죽을 케이크 시트 저 종이를 깔아놓은 그 케이크 틀에다가 반죽을 잘 붓습니다. 되도록이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붓지 말고 한쪽에다 계속 떨어지게 반죽을 부어야 아무래도 기포가 좀 덜 생긴다고 하죠. 제가 해보니까 역시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군데에 떨어뜨릴 수 있게끔 잘 반죽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윗면은 살짝 정리를 해줍니다. 아무래도 가운데 반죽이 모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튀어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을 이제 골고루 잘 섞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닥으로 한 두세 번 정도 퉁퉁 내려쳐서 남은 기포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카스테라 시트 같은 경우에는 180도, 190도로 익히면은 케이크 시트 윗면이 다 터져요.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좀 비교적 낮은 온도 150에서 160도 사이에서 25분에서 30분 정도 구워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오븐에 구워지는 동안에 이제 겉면에 바를 가나슈를 만드는데요. 가나슈는 뭐 선생님들에 따라서 레시피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생크림과 초콜릿이 1대1 비율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크림이 화르륵 확 끓고 난 다음에 잘게 다진 초콜릿을 넣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저처럼 화면에 같이 녹여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스가 아니고 전기로 녹이는 거라서 온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지 않게 미리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초콜릿은 너무 높은 온도로 7, 80도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면 카카오 버터가 분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화가 깨지면 이거는 되살리려면 다시 버터를 넣는다거나 다른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너무 높은 온도가 아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죠. 이 상태로 초콜릿이 살짝 노글락 말락할 정도로까지만 되어도 남은 여열로도 초콜릿이 충분히 녹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상온에 있는 버터를 넣어서 지금 이미 불은 끈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상온 버터를 넣고 잘 녹여줍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윤기가 싹 돌면서 이 상태로 굳히면 케이크 겉면에 바를 수 있는 상태로 됩니다. 이거는 초콜릿이 뜨거우면 당연히 녹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차가우면 초콜릿이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가공 초콜릿이 아니고 그 순수한 베이킹용 커버처라서 저 상태로 굳히면 됩니다. 그 사이에 지금 케이크 시트가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케이크 시트 사이에 바를 이렇게 전문 용어로는 인서트 크림이라고 하는데 그 인서트 크림을 만들기 전에 일단 먼저 시럽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시럽 같은 경우에는 빵 사이에 바를 때 뜨거우면 안 되잖아요. 온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뜨거우면은 네, 세균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럽도 미리 만들어서 식혀놔야 돼요. 그래서 설탕하고 물하고 끓인 거를 넣어서 섞은 다음에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렌지 술 같은 게 있으면 넣으시고요. 없으면 그냥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케이크 시트 사이사이에 바를 샹티크림을 만드는데요. 샹티크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비율이 생크림 비율 대비 설탕을 10%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만들 케이크에는 생크림 200g에 그 다음에 설탕이 20g이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냉매를 사용했는데 얼음물이 됐던 냉매가 됐던 생크림을 휘핑할 땐 반드시 밑에 온도가 차가워야 거품이 잘 올라옵니다. 그리고 올라온 거품도 쉽게 깨지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귀찮더라도 반드시 화면에서처럼 공정을 그대로 따라 하셔야 집에서도 완성도를 높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생크림이 금방 녹거든요. 그러니까 첨가물이 들어있는 무슨 식물성 크림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성 크림은 아무래도 유화제 같은 게 들어있지가 않아가지고 금방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바르다가 크림이 줄줄 흐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수습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반드시 밑에 얼음물이나 저처럼 냉매 같은 걸 냉동실에 잘 넣어놓으셨다가 휘핑할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휘핑을 해주면은 점차 이렇게 그 생크림 안에 있는 유지방이 응고가 되면서 크림이 점점 더 조밀해지고 단단해지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크림을 충분히 올려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좀 뻑뻑하게 올리셔도 돼요. 이거는 뭐 스패츌러 지나간 자국이 보여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인서트 크림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내부에 바를 용도로 바르는 크림이라서 좀 뻑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 크림을 올려서 옆에다가 놔두고요. 네. 지금 크림 올린 정도를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네요. 그 다음에 털어낼 땐 저렇게 벽에다가 네, 휘퍼를 세게 한번 웽 하고 돌리면은 안에 붙어 있는 크림들이 밖으로 다 떨어지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운 시트도 완전히 식었기 때문에 네, 식은 상태에서 크림을 발라줘야지 생크림이 녹지 않겠죠. 이게 시트가 따끈따끈한 상태에서 생크림을 바르면 크림이 줄줄 흐르죠. 그러니까 시트 사이에도 완전히 시트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케이크 시트 바닥은 아무래도 오븐하고 직접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룽지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뭐 사용하셔도 되는데 좀 더 부드러운 시트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저처럼 저 누룽지 부분을 살짝 아주 얇게 썰어내면 돼요. 저게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그 각봉으로 케이크 시트 자르는 용의 각봉으로 그냥 잘라서 쓰시고요. 하다 보면은 저게 아주 얇게 포 뜨듯이 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연습을 좀 해보셔서 잘 될 것 같으면 저렇게 하시면 되고. 각봉이 없는 경우에는 참 그 높이 맞추기가 어려운데요. 옆에 뭐 도마가 됐던 책이 됐던 각봉하고 똑같이 놓고 자르는 걸 해보셔야지 네, 케이크 높낮이가 잘 맞아야 네, 없는 솜씨여도 케이크 크림을 좀 평평하게 잘 바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5cm 두께로 자를 건데요. 이렇게 해서 각봉을 자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케이크 칼로 네, 옆으로 슬라이스를 해야죠. 그래서 3등분 정도로 나눠서 네, 케이크 시트를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케이크 칼이 혹시 없으시면은 그 제과점에서 왜 케이크 사면 주는 플라스틱 칼 있잖아요. 그렇게 약간 톱니로 되어 있는 칼로 자르셔야지 빵이 잘 썰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혹시 저게 없으시면 굳이 사기 싫다. 그러면 그 케이크 사고 남은 플라스틱 칼을 잘 두셨다가 저렇게 자를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옆으로 슬라이스를 해서 이제 높이를 맞춰서 잘라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저것도 옆에다 두고 나머지 한 장도 또 자릅니다. 높이를 1cm로 할 때는 4장이 충분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cm로 자르면 3장이 넉넉하게 나오는 시트 높이이기 때문에 저대로 그냥 만드시면 될 거예요. 저 나머지 위에 뚜껑은 그냥 먹으면 됩니다. 네, 저 짜투리는 제가 다 먹곤 하죠. 자, 그리고 돌림판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제품하고 스테인리스 제품이 있는데 스테인리스 제품을 추천합니다. 네, 이미 플라스틱을 사셨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저게 무게가 있어서 네, 좀 이렇게 묵직하거든요. 그래서 크림 바를 때 얘가 더 훨씬 더 수월해요. 네, 그래서 저도 모르고 플라스틱을 샀다가 결국엔 스테인리스 돌림판을 다시 장만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완전히 식힌 시럽을 케이크 시트에다가 바르는데요. 네, 뭐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축축해가지고 케이크 맛이 없죠. 그러니까 적당히 윗면만 적시는 느낌으로 매니큐어 바르는 거하고 제가 같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얇게 펴바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케이크 시트 테두리 있죠. 테두리도 아무래도 열이 직접 닿는 그 케이크 틀에 아무래도 전열이 잘 되기 때문에 테두리도 조금 뻑뻑할 수 있으니까 많이는 아니어도 살짝, 그래서 크럼이 묻어나는 것도 좀 방지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테두리까지 약간 시럽이 닿아 있으면 그냥 먹는 것보다는 촉촉하니까요. 이 상태로 케이크 시트에 네, 시럽을 이렇게 골고루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리 그 휘핑해 놓은 크림 있죠? 이제 그거를 이따가 이제 나눠서 발라줄 거예요. 그래서 시트를 3등분을 했을 경우에는 크림이 직접 발리는 부분은 두 면만 바르면 되기 때문에 2등분으로 나누고요. 만약에 4장으로 분할을 했다 그러면 사이사이에 3개를 발라야 되기 때문에 크림을 휘핑한 걸 3등분을 하셔야겠죠. 저는 오늘은 2등분을 해서 바릅니다. 그래서 눈대중으로 뭐 그램 수까지 잴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반 정도 나눈 다음에 스패츌러로 골고루 펴바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높이를 어느 정도 좀 도톰하게 맞춰서요. 네, 크림이 그래도 밖으로 약간 나와야 돼요. 네, 네, 케이크 슬라이스한 그 부분 밖으로 살짝,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올 필요는 없고 살짝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옆면을 잘 맞춰야 되는데, 보면은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살짝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 높이하고 넓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네, 저렇게 해서 맞추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시럽을 골고루 바릅니다. 그래서 시럽 바르는 것도 아까 그 첫 번째 단 발랐었던 거랑 거의 유사하고요. 이렇게 해서 골고루 바르고 난 다음에 네, 저쪽이 조금 더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쪽은 시럽을 조금 많이 발랐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테두리도 아주 살짝. 그래서 크럼이 아무래도 하얀색 크림으로만 바를 때는 크럼이 묻어 나오면 좀 집게로 집어내야 되고 되게 좀 귀찮거든요. 그러니까는 되도록이면은 네, 크럼은 좀 시럽으로 적셔서 많이 묻어 나오지 않게 해주는 게 작업하기가 좋겠죠. 자, 이 상태로 이제 남은 생크림을 위에다 올리고 나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옆으로 골고루 펴서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평평하게 해주고 있죠. 이 상태로 마무리를 한 번만 살짝 돌리면은 윗면이 얼추 평평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나머지 한 장 시트를 이제 올리고요. 이 상태로 좀 약간 살짝 눌러줘요. 네, 눌러서 밀착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저렇게 손으로 한번 찍어서 너비를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 윗면도 네, 시럽을 이렇게 발라가지고요. 아무래도 바닥 그 누룽지 자른 면보다는 그렇지 않은 면이 더 부드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쪽 면이 위로 오게 이렇게 해서 발라주고 있습니다. 윗면에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그 살짝 그 밀착되지 않은 부분에 크림이 뜨는 경우도 어쩌다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믹싱볼에 남은 생크림을 싹 긁어다가 그런 빈틈을 좀 메꿔줘도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렇게 옆면을 싹 긁어서 윗면에도 이렇게 한번 그 생크림으로 옷을 입혀주듯이 저렇게 한 번씩 싹 둘러줍니다. 네, 저거는 뭐, 네,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네, 이렇게 해서 윗면도 골고루 아주 크림 남은 거 지금 아주 싹 긁어왔죠? 이렇게 해서 골고루 잘 발라주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성격이 급하셔도 바로 여기다 가나슈를 바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크림이 지금 아직 굳기 전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가나슈를 그냥 바르면 크림이 다 밀려요. 가나슈 크림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귀찮더라도 꼭 반드시 냉장고에다가 30분 정도 크림이 굳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판에다가 옮겨가지고 저게 없으면은 뭐 케이크 틀 같은 거 있잖아요. 케이크 바닥 같은 거에다가 옮겨서 30분 정도 완전히 휴지를 식히면 크림이 좀 굳거든요. 이 상태로 이제 아까 만들어놨던 가나슈 있죠. 가나슈를 윗면에 이제 얹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나슈가 참 초보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은 게 이게 아이싱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생크림이나 버터크림보다 이 가나슈가 아이싱이 훨씬 쉬워요. 이거는 해보시면 알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일단 윗면에 넉넉하게 발라주고요. 가나슈를 제가 지금 30분을 휴지시켰는데도 약간 케이크 움찔움찔하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거를 30분을 굳히지 않고 그냥 하면은 크림이 밀려서 굉장히 곤란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30분 정도 굳히고 난 다음에 겉면 아이싱을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가나슈를 이 케이크 옆면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패츌러에다 좀 길쭉하게 크림을 좀 잘 펴서 골고루 발라줍니다. 근데 이게 뭐 저도 아주 아이싱을 굉장히 잘한다고 말하기에는 실력이 좀 쑥스럽지만 그래도 남들한테 주기 좀 창피한 수준을 넘어가려면 굉장히 많이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스패츌러에다가 가나슈를 넉넉히 약간 케이크 틀 높이하고 비슷할 정도로 발라가지고 저렇게 널찍널찍하게 바른 다음에 젤을 크림을 한 바퀴 싹 둘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도 아직 좀 덜 발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나슈를 긁어다가 다른 스패츌러로 긁어다가 저렇게 골고루 발라주고 있죠. 이렇게 윗면에 뭐 크림 떨어지고 이러는 건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다 저거는 없앨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골고루 펴 발라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얀색 안에 인서트 크림으로 발랐던 생크림이 보이지 않게끔 초콜릿 가나슈로 겉면을 다 완전히 가려주는 거예요. 저렇게 금방 가려지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초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겉면에 각 아이싱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스패츌라를 톡톡톡톡 두드려서 겉면을 약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코코아만 뿌려도 집에서 만든 홈메이드 초콜릿 케이크 느낌이 나기 때문에 맛은 뭐 다 아시다시피 똑같잖아요. 근데 모양 예쁘게 내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윗면에 저렇게 대충 바르고 난 다음에 코코아로 가리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 같은 거 있잖아요. 가루 설탕 알록달록한 거 있죠. 그런 걸 좀 윗면에 뿌려주면 애들 생일 때 그 선물로 혹은 가족들 먹을용으로 만들기에는 겉면 아이싱이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아이싱 연습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은 이게 아주 아이싱 연습하기가 적절한 게 저렇게 주걱에다가 옆에다가 놓고 겉면에 묻은 크림을 한 번씩 긁어가면서 윗면 옆면 아이싱 연습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테두리가 윗면보다 살짝 올라와야 깎아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기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 가나슈 크림의 특징은 스패츌러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분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한 자국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이싱 연습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발라놓고 지금 윗면에 또 바르고 난리가 났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아주 예쁘게 아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윗면에 지금 튀어나올 수 있게끔 옆면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살살살살 정리를 해주면은 옆면 그러니까 라운드 부분을 발랐던 부분에 크림이 케이크 윗면으로 살짝 올라오면서 저 부분만 싹 긁어내면 완벽한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거는 연습하다 보면 제가 참 못하는 편인데 저도 했기 때문에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저 상태로 스패츌러로 싹 긁어내면 윗면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죠. 이 상태로 싹 긁어다가 그래서 지금 아이싱이 자신 없는 분들은 이렇게 하라고 제가 지금 오른쪽 화면에 옛날에 만들어놨던 케이크 사진을 올려드렸는데요. 저 상태로 윗면에다가 무가당 코코아만 바르면 나름 그럴듯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렇게 윗면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난 다음에 전 아주 데코를 그냥 간단하게 할 건데요. 이따가 스패츌러로 그냥 돌림판 한번 싹 돌려가지고 윗면을 그냥 달팽이 모양으로만 만들 생각이에요. 저렇게 한 번씩 싹 정리를 해주면은 아까보다 굉장히 많이 말끔해졌죠. 이 상태로 위에다가 가나슈 남겨놨다가 짜서 올리셔도 되고, 그 다음에 생크림을 좀 또 올려가지고 데코를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 근데 보통 초코 케이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기 때문에 저 상태로 이제 스패츌러를 가운데다 두고요. 한 바퀴 그냥 그대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원을 만들어 주는 거죠. 끊기지 않게. 그래서 완전 바깥에 테두리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적당히 테두리하고 같은 선까지 오면은 멈추시면 돼요.
네, 끝났어요. 자, 요 상태로 윗면은 뭐 딱히 해줄 게 없는데 이럴 때는 이제 무가당 코코아를 뿌려주면 되거든요. 무가당 코코아는 채를 케이크 위에다가 올리고선 옮기면 한꺼번에 그 부분이 가루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옮기기 전에 채에다가 미리 코코아를 올리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윗면을 톡톡톡톡 떨어뜨려야 아무래도 말끔하게 데코가 가능합니다. 슈가 파우더도 같은 요령으로 뿌리시면 됩니다. 저렇게 적당히 넓게 얇게 뿌려주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혹시 집에 케이크 픽 같은 게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하나 정도 딱 꽂아서 마무리하면은 끝나는 거죠. 네. 이 상태로 바로 이동하시면 케이크가 흘러요. 그러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냉장고에 한 30분 정도 휴지를 식혔다가 가지고 나가시면은 네, 받는 분한테 안전하게 선물을 할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